체중은 줄었는데 배가 더 나오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은 체중 감소를 성공으로 여기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근육이 먼저 줄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남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이 가장 먼저 줄어들기 쉽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육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지는 편입니다. 체중계 숫자는 정상 범위여도 건강 상태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겉으로 보이는 지방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지방은 간이나 췌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무너지며 여러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쉽게 체내에 쌓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알면 더 큰 질병을 예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방간이나 고혈당 진단을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체중이 줄었다고 해서 항상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체중뿐 아니라 허리둘레 변화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몸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근감소성 비만은 단순히 술 문제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자연스레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지방이 늘어나면서 건강 위험이 커집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특히 근감소성 비만은 중장년층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이라 해서 전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과체중이나 당뇨 환자는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비만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육량 자체를 잃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에 오를 때 숨이 차는 변화를 기억하세요. 흔히 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무심코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초기 징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진단과 꾸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의 체력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피부 가려움이 단순한 증상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과 저녁에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옷이 갑자기 꽉 끼는데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내장지방 증가를 의심해 보세요. 내장지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아귀 힘이 약해지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는 버릇이 생기면 경고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경험 역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은 비슷해 보여도 각기 다른 몸 변화의 의미를 지닙니다. 증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적절한 대응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기 발견이 근육과 지방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열쇠가 됩니다. 각 증상에 맞는 관리 방법을 적용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감소성 비만은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면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이 어렵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은 발전소가 멈추는 것과 유사합니다. 몸의 기본 에너지 소모량인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바뀝니다. 특히 내장 주변에 지방이 쌓이며 몸 안 깊숙이 퍼집니다. 내장 지방은 마치 몸속의 작은 불꽃처럼 작용합니다. 이 불꽃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 전신 건강을 해칩니다.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좁아져 혈압이 올라갑니다. 체내 균형이 깨지면서 혈당과 지방 수치가 모두 증가합니다. 운동을 해도 약해진 허벅지 근육이 지방 분해를 막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배가 앞으로 돌출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체중 자체는 큰 변화가 없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육부터 회복시키는 게 몸 전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잘못된 방향보다 올바른 신체 변화를 아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이제 몸 안의 변화를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감소 비만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첫 3주 동안 매일 10분씩 스쿼트를 시작해보세요. 짧은 걷기 10분도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6주 차부터는 근력 운동을 주 2회로 조금 늘려갑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 내장 지방 분해가 활발해집니다. 단백질은 아침과 운동 후 저녁에 나눠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12주가 지나면 체력과 허리둘레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어 대사 시계를 자연스럽게 맞춰주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심장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바라는 것보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변화를 만듭니다. 목표는 순간이 아닌 평생 유지하는 건강입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따르면 근감소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근감소 비만이 심해지면 극명한 경고 신호가 나타납니다. 체중이 줄었는데 배둘레만 크게 늘어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진다면 신호입니다. 손아귀 힘이 급격히 약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위험합니다. 노란불 신호를 무시하면 증상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심한 졸음과 혈당 조절 실패도 경고 신호에 해당합니다. 붓기나 다리의 통증이 잦아지면 즉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상들이 겹친다면 빨간불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지방간이나 혈압 상승과 같은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심혈관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년기에는 이 경고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 징후에 민감해야 합니다. 신속한 전문가 상담이 증상 악화를 막는 핵심입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는 심각한 합병증을 크게 예방합니다. 건강은 이런 조기 경고를 인지하고 즉시 행동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병원에서는 근감소 비만 환자 상태를 꼼꼼히 검사합니다. 체성분 검사를 통해 근육량과 지방량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혈액 검사는 혈당과 염증 수치를 상세히 점검합니다. 간 기능 검사는 지방간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력 측정은 손아귀 힘을 포함하여 전신 기능을 평가합니다. 운동 능력 테스트는 근육 기능 저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러한 검사는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교정과 식단 조절이 주로 권장됩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여 환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가 불안감을 덜고 치료에 긍정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는 회복의 첫걸음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기검사와 상담을 통해 회복 상태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신뢰가 건강 개선에 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의료진에게 적극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꾸준히 운동을 했지만 체중이 줄었어도 배가 점점 나왔습니다. 무지로 인한 근육 감소가 건강을 해치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몸 상태를 방치한 결과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면 박 씨는 사소한 습관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매일 스쿼트를 하며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체력이 회복되고 배둘레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박 씨의 변화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건강은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무심코 지나친 신호 때문에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감소 비만과 지방간 진단은 건강 경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두 사례는 상황을 가볍게 여기면 앞으로 어려움이 커진다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려는 노력은 큰 힘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건강 회복의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한다면 희망찬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 비만은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매일 10분씩 허벅지 근육을 위한 스쿼트를 해보세요. 둘째, 단백질은 아침, 운동 후,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실천 기록을 간단히 적어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면 지속 의지가 더욱 강해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리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보다는 배둘레와 근력에 집중해 변화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 역시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내장 지방은 줄고 기초 대사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번 7일 계획이 여러분 건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작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조화와 건망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근감소 비만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신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느낄지라도 지금 멈추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꾸준히 쌓아가면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30일 루틴은 건강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희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머물기보다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잠깐의 노력이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기반이 됩니다. 내 몸에서 울리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이 미래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작은 실천에서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